부곡 온천, 라스베가스. 이 세 곳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시죠.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제주도와 부곡 온천과 라스베가스. 관광지라고 답하신 분께는 50점 드립니다. 이 세 곳은 말이죠. 적어도 한 번 이상은 현대판 고려장이 행해졌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라스베가스까지 돈 들여가서 노모를 버리고 온 사람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며칠 전 어린이날 선물 가게와 고급 식당이 미어 터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어버이날 수십 통의 엽서 중에서 부모님께 감사드리는 엽서가 딱 2장이네요. 물론 이렇게 절대적인 비교를 할 수 없는 성질의 것들이지만 혹시 부모님에 대해서 마음의 고려장을 하고 계신 분들은 안 계십니까? Papa, can you hear me? Papa, can you see me? Papa, can you find me in the night? Papa, are you near me? Papa, can you hear me? Papa, can you help me not be frightened? Looking at the skies, I seem to see a million eyes. Which ones are yours? Where are you now that yesterday has waved goodbye and closed its doors? The night is so much darker, the wind is so much colder, the world I see is so much bigger now that I'm alone. Papa, please forgive me, try to understand me. Papa, don't you know I had no choice? Can you hear me praying anything I'm saying? Even though the night is filled with voices, I remember everything you taught me, every book I've ever read. Can all the words in all the books help me to face what lies ahead? The trees are so much taller, and I feel so much smaller. The moon is twice as lonely, and the stars are half as bright. Papa, how I love you. Papa, how I need you. Papa, how I miss you. Kissing me good 바브라 스트라이샌드가 감독, 주연을 모두 한 영화 옌틀 중에서 Papa, Can You Hear Me? 오늘 FM 영화음악의 첫 곡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 부모님께 꽃 달아드리고 나오셨죠? 또 어떤 선물 하셨나요? 아침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주 어렸을 때 저희 형제들이 함께 어버이날 어머님을 앉혀놓고 저희가 연극을 했었거든요. 우리 언니가 엄마 역할하고 동생이랑 저는 싸우는 형제 역할이었는데요. 둘이 싸우다가 진짜 싸워버렸어요. 막 치고받고. 그런데도 어머니께서는 웃으시면서 끝까지 다 봐주셨는데요. 여튼간에 어버이날 Papa, Can You Hear Me?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서울 은평구 신사동의 한정림씨, 서울 노원구 월계 이동의 김현숙씨, 서울 공덕동의 최윤실씨. 저희가 저번에 마련한 시사회 사라피나를 아주 잘 봤다는 엽서를 보내주셨는데요.
저희가 한 가지 아쉬운 점은요. 그리고 여러분께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점은 그때 좌석이 참 많이 모자랐다는 점. 사실 저희가 이런 시사회 초대권을 드릴 때는요. 한 70% 정도가 오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 30% 정도의 분들에게 더 표를 드리거든요. 보통 그것이 관례고요 또. 그런데 예상외로 저희 FM 영화음악 가족들이 모두 오셨나 봐요. 그래서 좌석이 모자랐다는 점 사과드리고요. 대신에 좋은 음악 사라피나 중에서 골랐습니다. 세차바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입니다. Chava, como ni penile, helele, penile, libo papa, watchore tuli pasa, helele, sitimela fibatlen, afele ti Johane, helele, basimani basitana, bachabile soweto, helele, masiali basat, aseti bali bangwe, helele. Matata Africa, helele iyo, siyelele mama, helele iyo, siyelele mama, helele iyo, siyelele mama, helele iyo, siyelele mama, helele. Masogoku no mama kanyana uhelele silukuthi usebenzele isitha uhelele idlozi livukile basibuyele emakhaya uhelele iyo siyelele mama uhelele Amadoda pelile, helele, sikwazino kubuyele makaya, helele, abantwana bayakhala, ubisilu pelile, helele, abatsotsi nezimfifisi yakhathaza, helele, buhlungu madoda lendaba yase-Afrika. Helele iyo, siyelele mama, helele iyo, siyelele mama, helele iyo, siyelele mama, helele iyo, siyelele mama. No me puedo quejar, ni me obligas ni te obligo, me invitaste a huir con... 우리가 빛나고 있다. Yo quería volar. 더할 수 없이 화려한 시간을 위한 것. No me puedo 인터메조. 텃밭 같은 여자. 여기 소나무숲 향기 같은 소설이 있습니다. 퓰리처상 수상작가 앤 타일러의 영혼이 자유로운 여자. 진지한 삶과 사랑의 대화가 깃든 장편 소설 텃밭 같은 여자. 도서출판 한림원. 우리들만 아는 이야기 순분 예술학교 사랑과 자유가 있는 순분 예술학교 제1부 사랑 대달부 눈물 같은 느낌표 제2부 인생 연습장 행복의 물음표 정지우 기획소설 순분 예술학교 서점이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폴리그램이 전하는 영화음악 Crying Game. 보이저지의 잔잔한 목소리로 느끼는 영화음악의 향기 Crying Game. 그 감동을 음악으로 간직하세요. 폴리그램.
20살 치곤 너무 평범하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지금 바꿔보세요. 에띠야. 20살 감성의 파운데이션 란제리. 사랑의 피너스. 세계를 침묵시킨 범죄의 공포. 미스테리의 거장 토머스 해리스가 그린 양들의 침묵. 감동을 증폭시킨 또 하나의 소설 레드 드래곤. 화제 베스트셀러 양들의 침묵. 레드 드래곤. 서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새로운 라면을 만든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 하지만 내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께서는 맥을 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 엄선된 원료와 기술, 나만의 영감. 그래, 맛으로 해냈어. 이 새로운 라면은 라면 맥이라 불러야지. 라면의 맥은 삼형이 이어야 해. 얼큰한 햄맛, 라면 맥. 피로가 몰려오는 이 시간, 뭐 상큼한 거 없을까? 맞아, 레모나. 피로회복 기미 주근깨 비타민C 레모나. 상큼해. 자기 전에 레모나 하나. 내일 아침엔 개운할 거야. 경남제약 레모나. 정말 상큼한데? 소설 토정 비결을 아십니까? 네, 힘과 희망을 주는 소설이죠. 소설 토정 비결이요? 한국인이라면 읽어야 할 책 아닌가요? 전 감동으로 밤을 꼬박 샜어요. 선도의 대가 토정 이지학, 그 목소리가 들려온다. 소설 토정 비결. 도서출판 해냄.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자존심 세고 능력 있고 멋진 세 여자의 이야기. 유리구두. 타고난 재능을 발휘하며 성공을 꿈꾸는 세 여자의 사랑과 우정을 그린 소설 유리구두. 당당한 여성이라면 아름다운 유리구두와 꼭 만나십시오. 도서출판 청조사. 밤늦게까지 공부에 여념이 없는 학생 여러분, 인기 스타와 함께 잠시 쉬지 않으시렵니까? 스타 탐구 퀴즈, 행운의 노래방 등 다양한 프로가 준비되어 있어요. 700에 8900번, 700-8900으로 여러분의 스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700에 8900번. 지금 전화 가세요. 전화 한 통화로 기분이 좋아집니다. 700-8883. 전화 한 통화로 하루가 즐거워집니다. 그래서 꾸러기 전화입니다. 음악 감상, 노래방, 음악 퀴즈. 다 안 끝났는데. 타이어 리듬까지 700-8883. 그래서 꾸러기 전화입니다. 핵폭탄처럼 강렬하게, 봄바람처럼 상큼하게 1억 4천만 불어치 웃음을 벌어들인 바로 그 영화 시스터 액트. 불이 꺼지면서부터 여러분은 폭소 7탄의 집중파를 받으시게 됩니다. 폭소와 감동의 이중주 시스터 액트. 서울극장 브로드웨이. 중학생 이상 볼 수 있습니다. FM 영화음악 정은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번에 저희가 소개해드린 대로요, 오늘부터는 새로운 코너, 그러니까 영화 속의 한 장면을 잊혀지지 않고 또 다시 보고 싶은 한 장면을 음악과 대사와 함께 들려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챔프의 마지막 장면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리키 슈러더가 연기한 꼬마 TJ. 이 꼬마가 권투 시합을 끝내고 숨을 거둔 아버지를 챔프라고 부르면서 집에 가자고 막 졸라대는데요.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을 울렸지요. 이 장면가요, 주제가 If You Remember Me, 크리스 톰슨의 노래로 함께 들어봅니다. What is wrong, Jim? Jim, wake up! Wake up! Wake up! Jim, wake up, Jim. Don't sleep now. You gotta go home. Gotta go home, Jim. Georgie! Don't cry. Georgie! Mr. Hamilton! Wake him up! Wake him!
Oh, you're sorry. Please wake him up. Go outside. Go outside. No. I don't want to. Jackie. Wake him up. Wake him. TJ, please. I want Jeff. TJ. I want Jeff. TJ. Please, TJ, listen to me. He's gone. He's gone, son. He's gone. No. He's not gone. He's not. Not now. Please. He's not dead. He's Please. not dead. Listen to me, son. I want Jim. TJ, please. I listen. want Jim. He's not gone. When you remember me, if you remember me, I hope you see it's not the way I want it to be. Or I'd be with you now, but wherever you go, my love goes with you. Keep on smiling, keep on shining, even though you know you wanna cry. I tried to love you, looking in my eyes, you saw promises and lies. Too many times when you remember me, if you remember me, I hope you see it's not the way I want it to be. Or I'd be with you now, but wherever you go, my love goes with you. I'll be with you. Keep believing. Some things even time can't come between. And if you blame me, try and realize there were promises and lies. Too many times when you remember me, if you remember me, I hope you see it's not the way I want it to be. Or I'd be with you now, but wherever you go, my love goes with you. My love goes with you. 영화 챔프의 마지막 장면과 주제가 If You Remember Me였습니다. 잊지 못할 영화 속의 장면을 다시 들어보는 이 시간은요, 여러분이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함께 이 FM 영화 음악을 만들고 싶은 분은요, 우편번호 150-60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우체국 43819호 FM 영화 음악 담당자 앞이라고 쓰셔서 엽서를 보내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그 첫 시간인데요. 오늘 첫 시간에는 영화 속에 자식과 부모 간의 사랑이 녹아들어 있는 그런 장면들을 모아봤습니다. 이 코너가 생기고 나서 처음으로 편지를 보내주신 분이 계시네요. 광주 북구 두암 2동의 양재형 씨,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 3동의 김병희 씨. 이 두 분은 대부 3편 속에서 이 장면을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알파치노, 대부 마이크의 아들 안토니가 아버지를 위해서 이태리 말로 Speak Softly Love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자, 이 장면에 이어서요,
스타노 뚜띠벤의 Everybody's Fine 중에서 자식들을 찾아서 전국 일주를 하고 다시 고향 시칠로로 돌아온 마테오 노인이 죽은 아내의 무덤에 가서 독백하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자식들은 전부 어렵게 살고 있지만 부인에게는, 죽은 아내에게는 모두들 잘 있어, Everybody's fine, 스타노 뚜띠 베네라고 말하는 그 마지막 장면과 메인 타이틀 비아지오입니다. You all received tickets. So come on time. Dad, I've got a present for you. Posso? Oui. Grazie. It comes from the town of Corleone, and it's authentic Sicilian. And I learned it for you. Brucia la luna in cielo e io brucio d'amori. Fuoco che si consuma come lume cori. L'anima ghiaccia, dolorata, non si dà pace, ma chi m'ha nuttata. Lo tempo passa, ma non aggiorna, non c'è mai soli, Sid non torna. Brucia la terra mia e abbrucia lume cori. Chi si dà guaida e io si ti dà morire. A quella canto la me canzoni, se non c'è nudo casa faccia allo barconi. Brucia la luna in cielo e io brucio d'amore. Fuoco che si consuma come Wonderful, beautiful. I loved her. And then she died. My trusted bodyguard. Come? I nostri figli stanno tutti bene. Sì, si fanno onore nel continente e noi possiamo camminare a testa alta e anche tutta la Sicilia può essere orgogliosa. Che dici? Certo. E anche loro ti salutano e ti mandano tanti baci. Stanno tutti bene.
예, 토요일마다 늘 만나 뵙는 정성희 씨 오늘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늘 이 시간마다 신명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오늘은 특히 아주 흥이 나서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요. 이 그룹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도 많이 하시고 아주 좋아하신다면서요? 네, 사실은 저는 국민학교 3학년 때부터 중학교 시절까지 네. 로큰롤의 열심히 팬이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도우스의 영화가 개봉된다 그래가지고 누구보다도 좋아하셨겠네요, 그럼? 사실 그것도 고백적으로 얘기하자면 솔직한 얘기로 사실인데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좀 전에 정은님 씨가 손수 쳐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우즈입니다. 네. 그리고 도우즈에 대해서는 제가 몇 가지 드릴 비극적인 얘기와 몇 가지 숨은 얘기가 있습니다. 네. 도우즈라는 그룹부터 제가 먼저 소개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도우즈라는 그룹은 1966년 LA에 있는 위스키와 고고라는 클럽에서 데뷔해서 71년 7월 3일, 그러니까 미국 독립기념일 하루 전이죠. 파리에서 짐 모리슨의 죽음과 함께 끝난 그룹입니다. 물론 네. 그의 죽음 이후 아더 보이스즈나 아니면은 풀서클이라는 앨범을 내놓기는 했지만 큰 평가는 얻지 못했습니다. 도우즈가 처음 데뷔했었던 1967년은 아마도 락 역사상 가장 기적 같은 해라고 불릴 것입니다. 네. 그것은 아마도 비틀즈의 최고 걸작 앨범이자 아직까지도 이 앨범을 넘을 만한 걸작 앨범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부르는 락 음악 역사상 최고 걸작이라고 부르는 비틀즈의 서전 피플스 로니 하츠 클럽 밴드가 등장합니다. 또 피를 토하는 것 같은 믹 제거의 목소리와 키즈 리차즈의 어두운 기타 소리가 일품인 롤링스톤즈의 애프터매스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도우즈라는 영화 속에서도 잠깐 등장하는데요. 루 리드라는 아주 락 음악계의 기인이 있습니다. 예. 이 사람은 자기 그룹이 인기를 얻자마자 우리는 더 이상 대중그룹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그룹을 해산시켜버렸을 정도의 인물인데요. 프로듀서가 앤디 워홀입니다. 이쯤 되면 대충 만만치 않은 그룹이라는 건 아실 텐데요. 그 루 리드가 이끄는 벨벳 언더그라운드가 모델 출신의 가수 니코를 이끌고 앤드 니코라는 레코드판으로 데뷔를 합니다. 네. 또 락 음악이 브레이트를 만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브레이트를요? 예. 어떤 연극적인 뭐가 있나요? 그야말로 락 음악의 소외 효과, 락 음악의 효과. 서사극, 락 음악의 에픽을 시도한 프랭크 자파라는 천재가 발명의 어머니라는 마더즈 오브 인벤션이라는 그룹을 끌고 앱솔루트리 프리, 아주 완벽하게 자유로운 이라는 판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기타 하면은 이 사람입니다. 지미 핸드릭스가 Are You Experienced로 등장합니다. 또 요즘 최근에 언플러그드 앨범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에릭 크랩튼이 에릭 크랩튼이 잭 브루스와 진저 베이커를 이끌고 3인조 락 트리오를 락 역사의 문을 연 크림이라는 그룹의 첫 데뷔 앨범 프레시 크림이 이해에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사이키델릭 포크 락의 최고 걸작이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앨범 중에 하나이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가수 중에 한 사람인 밥 딜런이 블런드 온 블런드를 내놓고 우드스탁 근처에서 모터사이클 사고를 당하고 아주 미스테리하게 1년 이상 잠적해버립니다. 이 해는 아마도 락 역사상 가장 놀라운 해였었지만 그러나 가장 어두운 해 중에 하나이기도 할 것입니다. 베트남전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고 UC 버클리에서는 데모 중에 학생이 죽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문화 대혁명의 장정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영화에서는 아메리칸 뉴시네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해에 아스펜 감독의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가 발표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해가 도우즈가 그들의 데뷔 앨범인 동명 그룹 타이틀의 도우즈를 발표한 해였었습니다. 이 앨범에는 싱글 히트 Light My Fire, 내 마음에 불을 켜주세요가 들어있었고요. 그리고 사실 Light My Fire의 직역은 내 마음에 불을 켜주세요가 아니라 이런 표현이 방송 중에 어떨지 모르겠지만은요. 저를 뿅 보내주세요. 예. 그러니까 환각제를 우리 한번 같이 들여 마시고 가버립시다 라는 제목인데요. 이 판이 미국에서 170만 장이 팔려나갔습니다. 그 후 도우즈라는 그룹은 5장의 판을 계속 더 이상 발표했는데요. 15분의 대곡이 들어있는 팬덤 뮤직스 오버가 들어있는 스트레인지 데이즈를 발표했고요. 그리고 Light My Fire 이후 빌보드 차트에서 다시 한번 1위를 차지했지만
온갖 모든 평론가들의 비난이란 비난은 다 받은 노래 Hello I Love You가 들어있는 Waiting for the Sun을 발표합니다. 네. 그리고 들을만한 곡이라고는 7분 50초짜리 소프트 퍼레이드 외엔 전혀 들을만한 곡이 없는 실패작 소프트 퍼레이드를 발표하고요. 그리고 평론가들에겐 가장 평가가 좋은 Waiting for the Sun이 들어있는 모리슨 호텔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71년 Riders on the Storm이 들어있는 LA Woman을 발표하고 그룹은 해산 직전에 이르고 짐 모리슨은 새로운 영감을 얻겠다고 파리를 떠나고 그리고 그해 7월 3일날 짐 모리슨은 유명을 달리합니다. 이 그룹의 영향을 받은 그 영화 작가들도 꽤 많은데요. 네. 그 중에 한 사람은 제임스 캐메론도 있습니다. 예. 제임스 캐메론의 그 SFX 연구소 이름이 라이트 스톰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정한 것은 도즈의 첫 번째 앨범에 실려있는 싱글 커트 히트곡인 Light My Fire의 Right와 그 다음에 LA Woman에 실려있는 B면 사이드 맨 마지막 곡에 Riders on the Storm의 Storm을 합쳐가지고 화이트 스톰이라는 이름을 정했다고까지 합니다. 도주 그룹이라는 그 이 4인조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그룹들과 가장 큰 차이가 하나 있는데요. 예. 보컬에는 짐 모리슨, 올겐에는 루이 만자렉, 그리고 베이스에 로버트 크리거, 드럼에 존 댄스모, 뭔가 하나 빠졌죠. 리드 기타가 없습니다. 없나요? 예. 아마 그 락 그룹사상 아주 유일하게 리드 기타가 없는 이상한 그룹일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올겐의 소리와 베이스의 소리가 저음을 중심으로 그 영역을 내게 되고 짐 모리슨의 낭독 스타일의 그 노래가 가능하게 된 그래서 사실은 이 그룹은 노래를 한다기보다는 무대에 올라서서 시를 낭송하기 일쑤였었는데 도즈 그룹의 라이브 필름을 실제로 보면은 짐 모리슨이 엘리어트의 시를 낭송하고 노래를 부르다 말고 갑자기 중간에 그래서 듣고 있던 그 팬들은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고 눈을 둥그렇게 뜨는 장면들을 그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바로 그 중심에 있는 것은 물론 그 짐 모리슨입니다. 짐 모리슨이 죽었을 때 수많은 로큰롤 팬들은 그가 우주인이 되어서 떠나갔을 것이라는 소문까지 있었을 정도였었습니다. 그리고 짐 모리슨 또한 영화하고도 아주 가까운 인물이었었는데요. 그는 잘 알려진 것처럼 UCLA 영화과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동기 중에는 같은 학교, 같은 과, 같은 학번입니다. 이 사람들은.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가 있었고요. 그래요? 그리고 한국 사람 하길종 감독도 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길종 감독과 짐 모리슨은 이미 이 세상에 없는 셈이죠. 그리고 이 세 명 중에 하길종 감독이 제일 안 풀렸다고 얘기하면 아마 이것은 조금 자학적인 표현이기도 할 텐데요. 그 후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가 지옥의 묵시록의 첫 장면과 맨 마지막 장면에 디엔드를 사용하면서 갑자기 헐리우드에서는 도즈에 관한 관심이 급증하였습니다. 그리고 1980년 제리 허킨스라는 그 롤링스톤 기자가 도즈 전기의 결정판이라고까지도 부르는 No One Here Gets Out Alive, 아무도 살아서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라는 책을 발간합니다. 또 이 책 제목을 따서 맨 앞에 Alive라는 이름으로 도즈의 라이브 앨범이 다시 등장하여 빌보드 차트 16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도즈의 정기 영화 기획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기획을 맨 처음 찍으려고 했던 사람은 1981년 그 유명한 브라이언 드 팔마입니다. 그리고 주연 존 트라볼타를 내세워서 한번 야심적인 새로운 스타일의 락 음악 영화를 찍을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락 뮤지션의 일대기를 영화로 찍는 것이 흥행성이 없다는 이유로 영화사에서는 이 기획을 엎어버렸습니다. 그리고 1983년 이 기획은 윌리엄 프리드킨에게 넘어갔습니다. 윌리엄 프리드킨 하면은 아시겠지만은 프렌치 커넥션의 그 카 체이스 장면으로도 유명하고요. 또 엑소시스트 하면은 지금도 그 눈앞에 선한 그 공포가 압권인데요. 윌리엄 프리드킨 말에 의하면 이 영화를 로큰롤 무비의 성난 황소처럼 찍고 싶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마틴 스콜시지의 바로 그 영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윌리엄 프리드킨의 영화들이 모두 흥행에 참패함으로써 이 기획은 다시 좌절하고 맙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기획은 공중에 떠버렸는데 그때 이 기획의 판권을 산 회사가 다름 아닌
캐롤코 영화사에 썼습니다. 그리고 캐롤코 영화사는 과연 도우즈를 영화로 찍는다면 누가 가능하겠는가라며 감독 리스트를 차근차근 뽑아보았습니다. 네. 그때 올라온 감독들이 아주 압권입니다. 우선 맨 처음 올라온 감독은 알렉스 컥스입니다. 이 사람은 리포맨으로 유명한데요. 네. 이 감독이 시드 앤 낸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예, 펑크 락 그룹의 아주 전설적인 그렇죠. 네. 섹스 피스톨스의 그 일대기를 그리고 네. 시드 비셔스와 그 연인이었었던, 그리고 동반 자살한 낸시 스펑겐과의 그 사랑의 얘기를 네. 찍은 아주 컬트 영화 중에 컬트 영화인데요. 그러나 말 그대로 알렉스 콕스는 너무 컬트 감독이어서 이 감독에게 이 기획을 맡겨서 어디 흥행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겠냐고 이 기획은 다시 엎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돌아가는 것은 데이빗 린치입니다. 하지만 데이빗 린치는 그 당시에 네. 듀운을 찍느라 워낙 정신이 없어서 도우즈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는 마틴 스콜시지에게 돌아갔습니다. 네. 마틴 스콜시지에게 돌아간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 영화적으로 평가를 받은 것은 우드스탁이라는 락 페스티벌 도큐멘터리가 있습니다. 네. 이 영화의 편집으로 데뷔를 하였고 또 예. 마틴 스콜시지의 영화 중에는 더 밴드라는 아주 70년대의 밥 딜런과 함께 데뷔하여서, 그러니까 네. 밥 딜런이 복귀하면서 그 베이스먼트 테이프라는 것을 녹음을 했었는데 네. 그 녹음판에 백밴드로 등장하였다가 미국을 대표하는 락 그룹까지도 성장한 캐나다에서 온 그룹이 있습니다. 이 그룹이 75년도에 해산 공연을 하는 것을 네. 마틴 스코시즈가 다큐멘터리로 찍은 영화가 있습니다. 제목하여 라스트 월츠인데요. 네. 이 영화를 찍은 공로를 높이 평가하여 스콜시지라면 했었지만은 예. 그러나 스콜시지는 도우즈라는 그룹은 내 생리에 맞지 않고, 그리고 짐 모리슨을 영화 속에 담는다는 것은 현실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며 거절하였습니다. 예. 그 다음 네 번째로 돌아가는 감독은 필립 카프만입니다. 이 사람은 프라하의 봄으로도 잘 네,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필립 카프만은 이리저리 계약 조건 복잡하게 만드는 바람에 캐롤코라면 그렇다면 안 하는 게 낫지 뭐 하면서 또 역시 이것도 엎어졌습니다. 그리고 메이트원이라는 영화로 알려진 존 세일즈에게까지 이 영화 기획안이 돌아갔습니다. 네. 그에게 돌아간 것은 그가 그 터널 오브 러브라는 레코드판의 그 브루스 스프링스틴의 레코드판인데요. 네. 비디오 클립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디오 클립들이 수많은 MTV 상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존 세일즈에게 돌아갔지만 그러나 이 친구는 알려진 대로 유명한 좌파입니다. 그리고 도우즈와는 생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존 세일즈는 정중하게 거절하였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 이 소식을 올리버 스톤 감독이 듣게 되었습니다. 네. 당시 올리버 스톤 감독은 그 JFK를 찍기 위해서 아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 고민인 즉슨 그는 이 법정극을 도큐멘터리 플러스 락 뮤직 비디오처럼 찍어볼 네. 수는 없을까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촬영 감독이었었던 로버트 리차드슨에게 얘기했습니다. 만일 JFK가 성공한다면 이것은 지금까지 내 영화의 최고 걸작일 뿐만 아니라 시민 케인에게도 필적할 만한 영화가 될 것이다. 다소 과장하기는 했지만 네. 올리버 스톤은 자신만만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가능하다면 그건 어떤 방법으로 가능할 것인가? 네. 라는 것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도우즈 프로젝트 얘기를 듣고는 달려가서 내가 찍겠노라고 호언장담한 것입니다. 그러면 실험용으로 한번 영화를 찍어본 그런 셈밖에 안 되는 건가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 영화는 말 그대로 예. 한 편의 실험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그 스텝진이 JFK와 똑같습니다. 대충 그 캐스팅진을 보면은요. 네. 짐 모리슨 역에는 그 발 킬머라는 배우가 맡아서 그야말로 짐 모리슨 뺨치는 연기를 보여주는데 예. 발 킬머라는 배우가 어디서 갑자기 느닷없이 나타났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네. 이 이전에 코미디 영화의 대가인 GAG가 있습니다. 데이빗 주커와 짐 에브람스와 그 또 한 명의 그 주커가 모여서 만든 특급 비밀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탑 시크릿이라는 영화인데요. 네. 여기서 발 킬머가 등장하여 엘비스 플레슬리의 흉내를 예. 엘비스 뺨치게 잘합니다. 예. 그리고 그것이 올리버 스톤의 눈에 띄었던 것입니다. 그렇군요. 또
올겐 주자로 알려진 레이 만젤의 그 역할은 수많은 그 영화 팬들 분들이 이 대목을 놓치시는데요. 이 친구가 바로 다름 아닌 칼 맥락클랜입니다. 블루벨벳에 나왔던 네. 그 친구입니다. 예. 그가 머리를 금발로 염색하고 기침 뚝 뛰고 나와서 연기하는데 예. 저도 끝난 다음에 아 맞아 그 친구였지 했을 정도였으니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이 영화 최대의 미스캐스트 짐 모리슨의 연인 역할로 맥 라이언이 네. 도대체 이 영화에 왜 나와서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의 그 상큼한 이미지를 다 망가뜨리는지 그녀의 팬들을 아주 한숨 짓게 만드는 한심한 연기를 해보입니다. 사실 그 올리버 스톤은 이 영화의 시나리오가 엉터리라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받아들였습니다. 네. 올리버 스톤이 원래 시나리오 작가 출신이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알란 파커의 미드나잇 익스프레스와 마이클 치미노의 이어 오브 드래곤을 쓴 바로 그 친구입니다. 그러니 네. 도저히 시나리오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네. 오죽하면 영화가 끝나고 나서 인터뷰에서 내가 지금까지 찍은 영화 중에 최악의 시나리오라는 얘기를 했겠습니까? 게다가 제한된 촬영 일수의 조건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이 영화는 실제로 레디고에서 편집 끝까지 단 14주 만에 모든 것을 해쳤습니다. 그러면 감독이 좀 불성실하게 이 영화에 임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올리버 스톤이 끝난 후에 네. 이 건방진 한마디를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케네디 암살극에 지친 상태에서 피크닉을 나가는 기분으로 짐 모리슨을 만났다. 이쯤 되면 도우즈가 어떤 영화인지 뻔히 아실 겁니다. 네. 실제로 영화를 보고 있으면 올리버 스톤은 거의 대부분의 장면들을 대충 찍었습니다. 그는 일체의 인과성을 무시하고 사건만을 찍는데 아주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는 드라마 없는 사건 중심의 영화입니다. 즉 뒤집어서 얘기하면 사건이란 스펙타클입니다. 네. 그렇다면 스펙타클은 영화에서 테크닉으로 승부해야 됩니다. 올리버 스톤은 테크닉이 영화의 중심이 되어 있는 장면으로 영화 전편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짐 모리슨이라는 인물에 관한 영화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장면을 다양하게 찍어볼 수 있을까라는 시도의 네. 연속입니다. 예. 그리고 그 시도의 절정이 이 영화 중반부에 네. 노래를 부르며 환상으로 들어갔다가 라이브로 이어지는 그 노래가 약 11분 정도 되는데요. 11분 되는 곡을 전혀 자르지 않고 전곡을 들려주는 디엔드라는 대목에서 그것이 아주 정점에 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다 들려주다가 바로 마지막 그 결정적인 대목을 잘라버립니다. 잘라버린 대목이 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들어보죠. And he looked inside. Father, yes, son, I want to kill you. Mother, I want to. 예. 아, 그 앞에 그 가사 한 부분만 들어봤는데요. 네. 그 심해서 걸렸다는 것을 알 수 있겠군요. 그리고 누구라도 이 대목은 들을 수 있는. 그런데 그러한 실험적인 연출이 네. 아마 그 영화 테크닉에 관심 있으신 분은 도우즈는 몇 번이라도 다시 보실 만한데요. 네. 이를테면은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첫 장면 기억나십니까? 사막에 네. 도우즈라는 타이틀이 오르면 예. 카메라는 그곳으로부터 글라이더를 타고 예. 날아갑니다. 그리고 날아가면 광활한 사막이 다시 보이고 예. 저 멀리 사막에서 폭풍 후 그 구름이 몰려옵니다. 인디안이 죽어있고 고속도로는 이어지고 어린 시절의 짐 모리슨이 그것을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장면은 합성 화면입니다. 그러니까 모래사막과 산과 구름을 다 따로 찍어서 네. 컴퓨터 그래픽스로 하나로 합쳐놓은 것입니다. 또 라이브 스테이지도 압권인데요. 라이브 스테이지는 저도 나중에 이것을 기사를 보고 알았는데 카메라 8대를 동원해서 이 라이브들은 단 한 번에 모두 찍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주목할 것은 네. 이것을 모두 한 번에 찍어놓고 편집으로 모두 이어놓은 것인데
편집 교과서에 따른다면 이건 말 그대로 틀린 커팅입니다. 틀렸지만 네. 그것이 틀렸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쇼크를 줍니다. 즉 인과성을 쫓아가는 장면이 아니라 네. A컷 때문에 B컷이 이어질 수 없는 장면이 이어지기 네. 때문에 또 네. 반대 방향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은 시각적으로 쇼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응용해서 만든 것이 JFK의 마지막 법정 장면입니다. JFK의 마지막 법정 장면은 아주 유명한 헐리우드 영화사상 가장 많은 카메라를 동원하여 24대를 동원해서 단 한 번에 찍어낸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트를 세워놓고 일일이 설치해놓고 이동 카메라 6대를 갖다 놓은 다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한 템포로 법정 소송을 벌리고 이것을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라이브 스테이지의 연출 장면과 똑같은 방법으로 연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도지에는 상식 이하의 실수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요. 라이브에서 스테디캠 카메라로 쫓아가던 카메라에 맞은편 카메라가 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실내 장면에서는 동시 녹음을 할 때 그 흔히 나타나는 실수 중에 하나인데요. 마이크가 화면에 잡히는 장면만 해도 6번이나 됩니다. 그리고 라이브에서 카메라를 쳐다보는 관객 엑스트라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거는 도저히 있어서 안 되는 실수인데도 불구하고 올리버 스톤은 그럴 수도 있지 하는 태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즈 이 영화는 그저 재미로 보아야 할 영화이며 JFK를 찍기 위한 연습 게임이고 그리고 올리버 스톤의 실험 실습 작품이며 그의 필모그래피 속의 유머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만일 도지로 올리버 스톤을 평가하려 한다면 그건 정말 올리버 스톤에겐 부당한 대접일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분노할 만한 일은 올리버 스톤의 그 불성실이 아니라 바로 가위입니다. 그 검열의 가위질입니다. 이 영화의 오리지널 상영 시간은 138분인데요. 극장 공개판은 119분입니다. 그러니까 20분이 공중으로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사실은 이 얘기를 들으면 이 영화가 정말 잘릴 만한 구석이 그렇게 많은가 하고 걱정하시는 팬들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저도 사실 이 영화를 보기 전에 이를테면 환각제를 피거나 사이비 종교에 심취하여 피를 빨거나 또는 서로 피를 나누거나 라이브에서의 과격한 행동을 하는 모습이 잘릴 것을 걱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이 장면들 대부분은 약간씩 단축되어서 거의 살아있습니다. 이 영화를 오리지널 버전으로 보신 분들이 누구나 다 잘릴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카르미나 브라나의 곡을 들으며 올링스톤 기자와 짐 모리슨이 그 사이비 종교 의식 행위를 치르는 장면은 누구나 잘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영화에는 멀쩡하게 살아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떤 장면인지 한번 음악 듣고 연상해 보십시오. 그래보죠. 롤링스톤즈 기자랑 짐 모리슨이 피의 결혼식을 올리는 장면에서 흐르던 카롤프의 까르미나 브라나 서곡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입니다.
음악을 아마 맨 처음에 영화에서 들으신 분들은 존 보우맨 감독의 엑스컬리버가 생각나실 텐데요. 하여튼 그렇다면 이 장면들이 살아있고 잘린 20분이 뭘까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UCLA 영화과에서 영화 강의를 듣고 있는 짐 모리슨입니다. 여기서 올겐 주자인 레이 만자레크를 만나는 장면은 모두 잘렸습니다. 그리고 또 영화 팬들한테 아주 유감스러운 일인데요. 영화과 교수로 올리버 스톤 감독이 시침 뚝 뛰고 등장합니다. 이 장면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뉴욕에 가서 짐 모리슨이 전위 예술가인 앤디 워홀을 만나는 장면 모두 잘렸습니다. 그리고 벨벳 언더그라운드에 바로 그 제가 이 앞부분에 소개해드린 그 락 음악의 기인이라고 알려진 루리드를 만나는 장면. 그래서 영화 중간에 그 비너스 인 퍼스와 헤로인이라는 곡이 나오는 대목이 모두 잘렸습니다. 짐 모리슨의 삶의 중요한 만남이 모두 잘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잘렸을까 궁금하실 겁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관객이 지루해 하실까봐 노심초사 염려해 주시는 마음으로 잘랐을 것이고, 두 번째, 극장에서 한 회 더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손본 것입니다. 시간 단축을요. 그렇죠. 그래서 한 회 더하는 것입니다. 관객들은 불량 상품 보면서도 참고 있어야 되니 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범죄는 가사가 거의 대부분 번역되어 있지 않아서 금지곡을 들을 수 있는 것까진 좋았는데 저는 그 많은 관객들이 영어를 다 알아들으며 영화를 보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짐 모리슨은 말 그대로 그 공공방송에서 제가 이런 표현을 하는 걸 용서해 주십시오. 말 그대로 미친놈처럼 날뛰고 소리 지르고 이유 없이 반항하고 그리고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짐 모리슨은 락 음악계의 신화적인 인물이 아니라 이 영화 속에서 한심한 20대로 보입니다. 도우즈가 실패작이긴 하지만 올리버 스톤의 연습 게임이기는 하지만 이렇게까지 학대할 만한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는 것입니다. 그건 오직 관객의 목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과감하게 가이즈하여 도우즈를 반신불수로 만들어놨습니다. 이를 어쩝니까? 참, 전설적인 존재를 밥으로 만들기 참 쉽네요. 바로 그것이 한국 가위를 든 가위손들의 놀라운 등갑술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 들으면서요. 도울스의 얘기 마치도록 하죠. 정서희 씨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도울스의 Love Street입니다. She lives on Love Street, lingers long on Love Street. She has a house and garden. I would like to see what happens. She has robes and she has monkeys, lazy diamond-studded flunkies. She has wisdom and knows what to do. She has me and she has you. On Love Street, there's the store where the creatures meet. I wonder what they do in there. Summer, Sunday, and a year. I guess I like it fine so far.
lives long on Love Street. She has a house and garden. I would like to see what happens.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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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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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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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대전 석교동의 남윤희 학생, 광주 학동의 세영씨 잘 들으셨어요? 영화 도울스의 러브 스트릿이었습니다. 아유, 시간이 참 애매하게 남았네요. 지금 57분을 조금 넘겨가고 있는데요. 이 곡 끝까지 들을 줄 모르겠지만 자,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립니다. 진짜 마지막 곡입니다. 영화 레 꽁페레 중에서 공모자들 들려드립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홍동식, 저 정은임이었습니다. 편한 밤 되세요.